늘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진짜 정말 놀랍고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거든요. 네, 맞아요.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그렇죠. 고대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의 현대적 해석부터 시작해서요. 양재역학을 다룬 물리학자의 저서, 그리고 K명상에 대한 학술 논문, 불교 생태철학,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티베트 불교학자 켐포 소달지의 가르침까지 싹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와, 리스트만 들어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이 뭐냐? 바로 2600년 전의 고대 동양지혜가 어떻게 최첨단 양자역학의 세계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인의 번아웃과 전 지구적 생태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아주 야심찬 미션이네요. 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최근 20대랑 30대 사이에서 반야심경 관련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무려 31.9%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AI를 활용한 반야심경 K-팝 영상이 55만 뷰를 기록했대요. 와, 55만 뷰요? 진짜 대박이네요. 네, 엄청나죠? 아니 도대체 왜 지금 가장 트렌디한 세대가 이 오래되고 낡은 지혜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게 과학과 철학의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이 고대 경전이 우리 삶에 어떤 위로를 주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내용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부터요? 네, 좋아요. 대승경전 중에 가장 먼저 성립된 게 반야경이거든요. 이 반야경의 핵심은 바로 빌공자를 쓰는 공과 반야, 즉 지혜입니다. 그 유명한 색책 시공할 때 그 공이요. 맞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반야심경의 현대어 버전. 그러니까 좀 쉬엄풀이를 보면 이게 마치 친한 친구의 조언처럼 다가와요. 어떤 식이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안심해. 고통도 괴로움도 전부 별거 아닌 환상이야. 세상은 텅 비어있고 그냥 변해가는 거야. 와, 되게 명쾌하네요. 색책 시공, 공즉 시색 이런 한자어만 들으면 되게 무겁고 어려운데 말이죠. 그렇죠. 이 현대적 의미를 보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미래를 억지로 보려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그 자체를 명랑하게 즐겨라. 이런 아주 쿨하고 명랑한 삶의 태도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진짜 약간 새벽 2시에 잔뜩 지쳐서 누워있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카톡으로 툭 던져주는 그런 위로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진원 있잖아요. 아재 바라아재. 네, 알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실용적으로 풀이해요. 의미 같은 건 몰라도 돼. 그냥 괴로움이 작아진다면 내키는 대로 한번 읊어봐. 이런 식인 거죠. 와, 의미는 몰라도 된다니. 진짜 마음을 편하게 해주네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기요, 제가 좀 삐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듣고 계신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모든 것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공이다 라는 말은 자칫하면 어차피 다 의미 없다 이런 허무주의로 들리지 않나요? 그게 바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는 무, 그러니까 텅 빈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텅 빈 게 아니라고요? 빌 공짜인데. 네, 그게 아니라 고립된 실체가 없음, 즉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문 용어로는 연기라고 하죠.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고립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혼자서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미치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스트레스조차도 영원 불변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사가 원래부터 뼛속까지 악마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상사의 오늘의 기분, 회사의 실적 압박, 당신과의 소통 방식 같은 무수한 조건에 의해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조건이 모여서 생긴 일시적 현상? 네, 이런 통찰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절망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심리적 해방감을 주는 거죠. 영원한 악당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다? 조건이 바뀌면 다 변한다는 거니까 오히려 되게 희망적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고대인들의 명상을 통한 깨달음이 놀랍게도 21세기 최첨단 과학에 의해 물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거 진짜 재밌는 부분이죠. 아니, 솔직히 처음에 불교랑 양자역학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좀 억지 아닌가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미국의 물리학자 빅 맨스필드가 쓴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양자역학이 도대체 뭘 밝혀냈길래요? 물리학자들이 물질을 쪼개서 미시 세계로 들어갔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같은 알갱이를 찾으려고요. 네, 원자나 전자 같은 단단한 알갱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미시 세계의 입자들은 독립적인 자기 본성,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성이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잠깐만요. 입자인데 독립된 성질이 없다고요? 네, 입자들은 오직 상호 의존하는 촘촘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서만 지속될 뿐이라는 거죠. 관찰되거나 다른 입자와 관계를 맺을 때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와, 소름 돋네요. 이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2600년 전 불교의 무자성, 그리고 공의 논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네, 아주 소름 돋도록 일치하죠. 우리의 육체나 우리가 매달리는 부정적인 감정, 탐욕 역시 독립적 실체가 없는 끊임없이 주변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열린 개라는 걸 물리학이 증명한 셈입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우리가 당구공처럼 단단하고 혼재 뚝 떨어져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강물 위에 생겨난 소용돌이 같은 거군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잠시 형태를 유지할 뿐이지 물이나 주변 관계랑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야, 소용돌이 비유 정말 탁월하시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 과학적 사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죠? 당장 지옥철 출근길이 편해지진 않잖아요. 내 탐욕이나 분노가 실체가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면 타인과 내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아, 나와 너를 가르는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 즉 자비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지식이 단순한 물리적 정보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윤리와 다비로 전환되는 놀라운 메커니즘인 거죠. 와, 과학 지식이 자비라는 감정으로 변환된다는 게 진짜 경이롭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모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네, 확실히 확인했죠. 그런데 현재 유행하는 명상 문화는 과연 이 연결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조계종학 연구소의 논문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명상이 엄청 인기를 끌면서 K명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서구식 명상 트렌드에 있습니다. 서구식 명상이요? 네, 이 명상들은 철저하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심리치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날드 퍼서라는 학자는 이걸 두고 맥마인드풀니스, 즉 극단적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마음챙김의 배신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와, 맥마인드풀니스요? 패스트푸드처럼 마음 챙김을 포장해서 판다는 뜻인가요? 결국 현대인들이 명상을 독성 강한 직장에서 더 오래 버티기 위한 진통제나 뭐랄까 연봉 올리기 위한 자기계발 도구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은 완전 망가져서 사람을 갈아넣고 있는데 내 마음만 챙기는 건 완전한 반쪽짜리라는 뜻 아닌가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올바른 명상이란 무엇인가?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신행, 그러니까 수행은 개인의 안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하죠? 개인의 치유를 넘어 타자와의 관계 치유, 즉 보살행이라 불리는 이타적 실천과 사회적 마음챙김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구조적 억압이나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향해 눈을 돌리는 대승불교적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아, 사회적 마음 챙김. 내 마음 간수하기도 힘든데 사회까지 챙겨야 한다니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깨달음의 과정을 그린 시부도라는 그림을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가 입전수수입니다. 입전수수요? 네.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복잡한 사회로 돌아가 중생을 돕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똥막대기 마음공부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강물 위 소용돌이 같은 열린 개라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 혼자만 평화로워지는 건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배에 구멍이 났는데 나 혼자 구명조끼 입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비유를 잘하시네요. 혼자 평화로운 건 환상일 뿐이죠. 자, 그럼 타인과 사회를 향한 사회적 마음챙김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시야를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지구적 생태 위기인데요. 김종욱 교수의 저서인 불교 생태 철학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기존의 서구적 윤리와 불교의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맞아요. 서구의 인간 중심적 윤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기후변화 막자고 할 때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자원을 아껴 쓰자고 하잖아요. 네, 자연을 일종의 관리 대상이나 도구로 보는 거죠. 하지만 불교 생태 철학은 다릅니다. 생태계 전체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 자체로 존중한다. 불교는 단순히 생태학의 방법론을 겉핥기로 빌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연기, 즉 상호 의존성이라는 불교 사상 그 자체가 완벽한 생태 위기의 진단법이자 처방전이 되는 거예요. 이를 생태학적 사성제라고도 부릅니다. 와, 연기 자체가 처방전이다. 파괴되는 자연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내 몸의 고통이라는 걸 깨닫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티베트 불교의 학자인 캠퍼 소달지입니다. 아, 저 이분 강연 본 적 있어요. 세계 최대 불교 대학인 라롱 오명불학원에서 수학하시고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전 세계 최고 명문대 돌아다니면서 강연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지식으로 무장한 현대 엘리트들에게 현대 사회와 불교, 생태계, 그리고 자비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도 따뜻하게 강연을 하시죠. 제가 진짜 감명받았던 캠퍼 소달지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른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청취자라도 있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불법을 통해 그에게 이익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와, 이 헌신적인 태도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이죠. 네, 나라는 존재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서 동물, 식물, 그리고 지구 전체로 무한히 확장시키는 궁극의 스케일업이네요, 정말. 네, 캠퍼스 달지의 그런 태도는 자연을 그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나와 자연이 별개가 아니라는 그 연기적 총체성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때만 진정한 의미의 생태학적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연기적 총체성?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식, 즉 과학과 자비라는 종교가 완벽하게 만나는 진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식과 자비의 클라이맥스.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자, 이번 탐구의 흐름을 한번 쫙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2030세대가 열광하는 반야심경의 쉬운풀이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아주 쿨한 위로였죠. 거기서 출발해서 양자역학이 증명한 미시세계의 상호의전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했고요. 독립된 실체는 없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기적인 마인드풀니스, 자기 힐링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거대한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끝없는 확장 과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모든 지식을 함께 따라와 주신 당신, 듣고 계신 여러분, 다음번 스트레스로 숨이 막힐 때 스스로가 우주의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망에 연결된 경이로운 존재임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밤 당신이 혼자 조용히 사색해 볼 만한 도발적인 최종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현대 사회를 무섭게 휩쓸고 있는 우울과 고독의 전염병이 어쩌면 물리학과 고대의 지혜를 단단히 오해한 데서 비롯된 비극은 아닐까요? 아, 스스로를 고립시켰으니까요. 네, 만약 나와 외부 세계를 가르는 그 단단한 경계선이 과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벽한 환상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오늘 밤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직장 동료 혹은 출근길 길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그 사소한 태도의 변화가 어쩌면 세상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깊은 사유를 응원하며 저희는 늘 그렇듯 당신의 뇌를 깨울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